다음 시는 추래해서 가을이 왔다라는 시인데요. 이게 이제 이하 시의 대표적인 정서가 보이는 시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이하의 시에는 혼이라든가 귀신, 예, 이런 글자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마치 자기의 어떤 그 이른 죽음 내지는 어, 죽고 나서도 자기의 시혼이 계속 살아 있음을 그 예견한 것 같은 그런 시인 것처럼 보여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선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이거 보시면은 옐로우웨이 해서 이거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 이게 지금 실사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라고 관계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예,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한 단어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뚜 이게 이제 한국 한자음도 이거 이제 그대로 이제 두자인데요. 좀 먹을 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음, 의미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이 책을 좀 먹을 때 예, 그런 예, 바로 이겁니다. 좀 먹을 두자.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크립트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예, 한국 한자음만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간체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낙위인데 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제자는 여러분 알 거고요. 그리고 청간해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대나무를 이어 붙여 가지고 대나무를 삶아서 기름을 뺀 다음에 이어 붙여서 그걸 죽간이라고 거기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그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존목을 두자.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네,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얘기가 여기서 되어지고 있는지. 우선, 이거는, 예, 칠원율시인 것 같죠? 그죠? 예, 칠원율시인데, 음, 실현 율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과연 그 평측하고 운을 잘 지켰는지 그게 판단이 되면 이제 칠원 율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자, 객자, 벽자 예, 이거 지금 보면은 음, 이쪽에만 해도 지금 그 입성으로 끝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입성으로 끝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7원 율씨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면요. 오동나무에 이는 바람, 그죠? 오동나무 바람이니까 오동나무에 부는 바람, 이는 바람에 마음이 마음이 놀라서 장사는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 장사는 바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장사라고 하면 힘이 센 사람, 예, 그것보다는 이제 장년기, 그러니까 어른이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쇠등이라고 했으니까 희미한 등불이죠. 여기서 이거 이제 찾아보시면 여러분 배짱이, 귀뚜라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배짱이 소리, 귀뚜라미 소리, 그 소리가 배틀 어, 배틀 기계가 스륵스륵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중국에서는 배짱이 귀뚜라미가 배를 짜는 곤충 뭐 이런 식으로 비유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사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희미한 등불 아래 귀뚜라미는 배짱이는 한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은 안 나와요. 이거 사전에 안 나옵니다. 이하하고 뒤에 나오는 특히 이상은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그 신조 비슷하게 예, 그런 어, 자기 느낌의 그 언어를 계속 조합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대로 읽으면 오히려 해석이 됩니다. 찬 비단이니까 무엇입니까? 겨울옷이죠. 그래서 희미한 등불 아래 귀뚜라미는 겨울옷을 짜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전 찾고 거기서만 해석을 한다면 이게 아마 청렴결백한 뭐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한문이라고 해서 아주 청렴한 사람은 그 이 한자 그리고 소자, 이 힐소자인데 어, 담백한 느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거를 얘기를 할 때 이 한자하고 소자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소를 해서 청렴결백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단어 제시가 사전에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귀뚜라미가 청렴결백하고 이게 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 이것은 어, 오히려 이제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겨울 비단옷을 짜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는데 이제 그 귀뚜라미가 이렇게 우는 소리 자체가 뭐냐면은 그 배틀에서 배 짜는 소리하고 같다라고 은유를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역이 가능하겠다. 직역을 이런 식으로 의역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시인의 어떤 그 자기만의 그 어, 조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현대적인 감각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은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949에서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누가 그냥 이건 그냥 책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누가 책을 읽어가지고 어, 뭐뭐 하지 않게 하다 이런 말이죠. 불견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꽃벌레거든요. 꽃벌레에게 어, 좀이 먹혀서 헛되이 가루가 되지 않게 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고 나면은 자기 책이 아마 나올 건데, 사실 이때 당대에 벌써 이하는 유명한 시인이라서 엮어진 책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1000년 지났을 때도 과연 자기 책이 읽혀질까? 자기 책은 어디 처박혀서 존벌레가 존 먹는 사이에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끌려가지고 오늘 밤에 자기는 이제 창자가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창자가 고추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 시인들 이 창자를 써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도 다양한 경험을 할 텐데요. 특히 이제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는 이 창자하고, 그러니까 대장, 소장 이 부분이죠. 이거하고 여러분들의 뇌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인다, 연동되어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번씩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일 때는 그야말로 뱃속에 어떤 움직임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는 차가운데 향기로운 혼백들이 어, 위로하다. 예, 이 자기를 위로해 주겠다. 자기를 위로하러 이제 온다 이런 말이죠. 가을 무덤에서 혼들이 포조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 포가는 그 유명한 포조의 시이고 포조라는 시인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하의 어떤 지향점도 포조하고 닿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포조는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한스러운 피가 천년토록 흙 속에서 푸르겠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의 한이 천년 이상 가겠는데, 그때까지 자기의 어떤 그 시상이 담겨 있는 자기의 시세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익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도 전해지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하의 이 시에서는 이하가 벌써 자기의 이른 죽음을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스러운 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겠지요. 물론 이제 이때 이하한테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지어진 시이기 때문에 그 과거 낙방 사건 그거하고도 관련되어서 한스러운 피다라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해도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하는 예, 병약한 축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오래지 못하겠고 그렇다면은 자기의 어떤 한은 어떻게 해서야 풀리겠습니까? 자기 작품이라도 널리 읽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이 시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감상 잘 하셨고요. 다음 시 한번 볼까요? 다음 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이하가 낙방한 바로 다음에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청동 낙타의 슬픔이라고 해서 청동 낙타에 자기를 빗대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푸오 이거 보셔야 되겠어. 이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혼백 할 때 그 백자입니다. 자 그리고 통투오 해서 이게 이제 음, 구리동자, 청동동자이고 낙타이고요. 노토시앙즈 그 노사의 낙타상자 아시죠? 그 타자입니다. 투라우 해서 요거 여러분 사실 이거 한자 한자 찾아도 보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거 몇 번씩 해서 다 아시는 글자여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 두 글자는 사전 찾아보면은 이제 한 단어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여기 이제 한어병음은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한국 한자음 보시면은 여기서 예, 백자고요. 파자는 많이 나왔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교자 이 천진교 이야기입니다. 네,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주자죠. 구슬 주자인 거, 이 주자인 거, 그루터기 주자입니다. 구슬 주자 하면 이거 좀 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나무 셀 때 이거 한 주, 두 주 이렇게 세거든요. 그루터기 주자예요. 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이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이없는 그 피휘 문제, 아버지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진짜 그것 때문에 아예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경우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 때 사람의 입장에서 과거에 합격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망 선고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과거 시험에 낙방 이거 자체는 무엇이라고 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을 앞으로는 당신은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선비가 무슨 다른 직업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상업이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제 남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죽지 않을 만큼만 예, 월급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낙담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낙담한 혼백의 상태에서 3월도 이제 다 해가고 이게 이제 음력 3월이죠. 그러니까 춘3월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 꽃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꽃을 찾아서 동쪽으로 갔다. 동쪽 집으로 갔다 했으니까 동쪽으로 갔다 해서 지금 장안에 있다가 동쪽에 있는 도시, 제2의 도시, 낙양으로 간 겁니다. 누가? 예, 봄 노래를 지어서 보내나. 낙양 언덕의 슬픈 청동 낙타. 이게 지금 그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진교 남쪽에 이제 말 탄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낙양 지명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은 천진교가 이 낙양에 있는 그 다리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는 예전부터 이제 번화가에 속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탄 사람이 많고요. 북망산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들 묻히는 데라고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북산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망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옛사람은 남아돈다 라고 하면서 죽도록 지금 자기가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벌써 우리는 이 시인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이해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멘탈 붕괴되고 혼이 탈탈 털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넋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망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은 잔 속에 있는 술을 마시는데 낙타는 천년의 보물, 만년의 보물, 어, 천년 만년의 보물 슬퍼하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이제 죽을 생각하니까 자기 죽고 나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는 헛되니까 힘쓰지 말라. 자기 천재 같은 자기의 재능이 택도 하는 그 다른 사람의 중상모략에 지금 전혀 발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같은 거 아무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이 쟁반 위의 촛불을 불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쟁반 위의 촛불 같은 게 이거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일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는 바로 5분 후, 10분 후의 일은 누구도 알 수조차 없이 인생의 어떤 큰 일이 순식간에 생겨서 불운이 닥쳐가지고 평생에 불운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 자기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리도록 보았다. 복숭아 나무의 웃음을 복숭아 그루터기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한 그루의 복숭아 나무 이런 거거든요. 어, 웃음은 이제 질도록 보았고 그런데 청동 낙타는 밤새도록 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슬픈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되게 안타까운데요. 이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이하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원래 이제 어, 체질 자체도 그렇게 건강 체질로 타고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27의 짧은 나이에 그렇게 요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하 시의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애상적인 정서가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하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